제왕절개를 꼭 할 거다, 그거 다시 경험한다고 하면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막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이제 그걸 예상 못한 진통? 분만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내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내가 엄마가 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이 아기 100일이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몸도 회복한 것 같고,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운동이라고 막 거창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아기 잘 때 그냥 러닝머신 하는 정도? 시간이 더 되면 스트레칭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분만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거의 임신 후기가 됐을 때 이제 분만 방법을 정해야 되잖아요. 난 임신을 하면 제왕절개를 꼭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나름 이제 뭐 자연분만 할지 제왕절개 할지 고민 이런 거 거의 안 하고 난 어차피 제왕절개 할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지냈었거든요. 근데 거의 분만 일이 가까워질수록 선생님이랑 상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은근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분만을 하는 게 나을까 또? 이런 생각이 고민이 들고,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나는 제왕절개를 계속 생각을 해왔던 사람이니까 자연분만 그럴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하니까 또 제왕절개가 안 좋은 건가? 자연분만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때 잠깐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뭐 이벤트도 없었고, 뭐 선생님이 자연분만 하기에도 좋은 그거라고 하셔가지고 딱히 그런 게 없었는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제가 제왕절개를 생각을 해왔던 그게 있다 보니까 제왕절개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높게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생각이. 조금 고민을 하다가 결론은 제왕절개를 해야겠다, 이거 생각을 마음을 먹어가지고 저는 선택적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제가 제왕절개 이렇게 브이로그처럼 해가지고 올려놨었잖아요, 영상을. 그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술하고 다음 날이 조금 고비이긴 하거든요. 그때가 정말 아프긴 해요. 근데 그때 지나면 정말 괜찮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왕절개. 뭐 항생제 테스트, 뭐 소변줄 꼽기, 또 뭐 있지? 또 아무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다 괜찮았어요. 저는 뭐 수술하기 전에 그렇게 검사하는 거나 이런 거, 주사 꽂기 이런 거 아무것도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 근데 언제가 아팠냐면, 이제 수술 당일날 수술하고 나와서 회복실에서 지켜본 다음에 입원실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회복실에서 간호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아랫배를 꽉 누르거든요. 진짜 아파요. 그게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오로를 이제 확인하려고 누르는 거 같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다시 제왕절개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애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배 누르는 거 그거 다시 경험한다고 하면 진짜 1초 고민하게 만드는 진짜 그런. 네, 이제 또 입원실로 올라가잖아요. 또 누르는 거예요. 한 번 더. 한 번 꾹 누르고 주변을 또 누른단 말이에요. 자궁 확인한다고. 진짜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처음 배 눌렀을 때는 속으로만 진짜 너무 아파서 소리가 안 나온 정도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올라가서 배 눌렀을 때는 너무 아파서 소리를 내게 되는 거 있죠. 제가 너무 아파서 막 이러니까 신음소리를 내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아프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아파 뒤지겠는데 너무 막 그 순간 지금 자궁이 뭐 딱딱하게 막 돼 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배도 갈라서 아파 뒤지겠는데 여기 어떻게 마사지를 하냐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네 이러고 말았어요. 아무튼 저는 출산한 거를 떠올리면 그 다른 거는 모르겠고, 배 눌렀던 거 그것만 기억날 것 같아. 하반신 마취하고 하는 것도 뭐 아팠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저는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아무 느낌도 안 났고, 그리고 하반신 마취 한 다음에 누워가지고 새우등 한 다음에 하반신 마취하고 자 이제 똑바로 누우세요 그래요. 그럼 똑바로 누운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이제 산소호흡기 같은 거를 껴주시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럼 시작됐구나 이렇게 인지를 한 다음에 저는 이제 가만히 이렇게 눈 뜨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배를 가르는 느낌이라던가 애가 나올 때
이게 흔들거리는 그런 느낌도 아예 없었거든요. 저는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그냥 근데 중간에 한번 살짝 현타가 온 게 이게 마취약이 점점점 위로 올라오나 봐요. 그래서 몇 분 지나니까 갑자기 여기까지 숨이 딱 막히면서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막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제 왼쪽 이쪽에 마취과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 숨이 안 쉬어져요 라고 말했는데 아 그럼 정상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데 정상이래. 금방 아기가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아기 빨리 보여드리고 수면 잘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아 그래 조금만 참자 하고 진짜 체감상 1, 2분 정도 그러고 있다가 아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봤는데 아기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이 아 되게 작다. 되게 예쁘다. 어떻게 생겼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작아. 엄청 작다. 뭐 이런 생각이 가장 처음 들었어요. 물론 아기가 나온 게 되게 신기하고 기쁘고 설레고 그런 것도 있는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숨이 못 쉬겠고 살짝 답답하니까 이게 먼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처음 본 생각이 아 되게 작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잠들었어요. 이런 생각을 1, 2초 한 다음에 바로 잠든 것 같아요. 약을 이렇게 넣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수면 마취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 후처치 중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끝났구나 그러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숨 막히는 그게 이제 없더라고요. 괜찮아졌어요. 저는 회복실로 와가지고 누워서 경과를 확인한 다음에 입원실로 갔습니다. 저는 임신 기간 동안 되게 아픈 것도 없었고 뭐 이벤트 같은 것도 없었고 뭐 힘든 것도 없었고 물론 대단한 일이고 되게 큰 수술이긴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뭐 크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힘든 건 아니었어가지고 저는 아랫배에 눌렸던 그 기억이 너무 지금도 생각날 듯 말 듯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나중에 생각이 안 난다고 하지만 수술 당일에는 뭐 어차피 못 움직이니까 당연히 뭐 아직 마취도 풀린 것도 아니고 버틸만 해요. 버틸만 하는데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소변줄도 빼고 걷고 해야 되잖아요. 아기 보러 가야 되고 그때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에서 일어날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조금씩 움직여서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장기 쏟아지는 느낌 이런 것도 없었는데 이제 아랫배에서 생식기 쪽으로 칼로 뭔가 찌르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조금 있었어가지고 와 진짜 화장실 가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제 영상 보면 아실 거예요. 그 침대에서 화장실 가기까지 몇 분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만약에 분만 방법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제왕절개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선택한 이유가 저는 분만 진통을 못 참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약간 예상 못하는 그런 두려움을 못 참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아파하고 예민해가지고 너무 무서워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아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참을성이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신하면 주사 맞을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주사 맞는 것도 하나도 안 아팠어요. 평상시에도 이제 병원 같은 데 가면 주사 놓는 거에 대해서 크게 그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 예상 가능한 범주 내에 있는 그런 아픔? 그런 고통들은 참을 수 있는데 그걸 예상 못한 진통?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연분만 하신 분들 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걸 못 해봤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분만 같은 경우에는 산모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낳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 할 그게 없죠.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 선택대로 하면 되는 거고 뭐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든 둘 다 엄청 진짜 한 아이를 낳는 건데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 고민도 했거든요. 뭐 제왕절개를 한다고 해서 내가 막 나쁜 엄마가 되는 것 같고 뭐 모유수유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애기한테 못 해주는 것 같고 막 이런 감정이 저는 안 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임신 기간 때 나는 제왕절개를 해야지, 난 초유만 먹이고 단유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그런 후회할 일도 없을 거고
뭐 주변에서 그렇게 말해봤자 흔들릴 그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내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내가 엄마가 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조리원에서 초유를 먹이고 단유를 했어요. 바로 뭐 어떤 상황 때문에 제가 단유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이유가 딱히 없는데 그냥 분유 수유를 하고 싶었어요. 뭐 수유권 올 때마다 저는 분유 수유 할게요 이렇게 말해놓은 상태였어가지고 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막 왜 안 하세요 막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완분이에요. 지금도 계속 분유를 먹이고 있고 특별히 안 좋다 이런 거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뭐 모유가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지금 분유 먹이는데 되게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죄책감 같은 거 없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내가 이렇게 못 해줬으니까 이렇게 안 했으니까 뭐 이런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의 이런 뭔가 여러 가지 썰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동안 신생아였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잠도 못 자고 진짜 2-3시간마다 우유 주고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기가 통잠을 잔단 말이에요. 지금 진짜 오래 자요, 아기가. 한 11시, 12시 자서 8시 넘어서 일어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새벽 수유가 이제 없어지니까 살만 하더라고요. 신생아 때는 진짜 새벽에 한 2-3번 깬 것 같아. 2-3번 깨고 저도 비몽사몽하면서 막 우유 주고 근데 또 우유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트름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트름도 뭐 잠깐 하는 게 아니라 트름 좀 계속 안고 있어줘야지 그래도 소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우유 주고 트름 시키고 재워놓으려고 이제 딱 누우면은 좀 있다가 또 우유 줘야 되고 트름 시키고 또 재워야 되고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이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몸도 안 좋아지고 잠도 못 자지 짜증도 늘지 막 그런 게 생겼는데 확실히 애가 잘 자니까 지금 너무 편해요.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혼자 있어도 되게 잘 놀거든요. 잠깐의 여유, 화장실 갈 여유조차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잠깐 둬도 혼자 잘 놀고 그러니까 뭔가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분만 방법을 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만약에 내가 확고한 선택이 있다면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제왕절개 추천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건 있겠지만 물론 영광의 상처가 배에 남긴 했지만 배 상처도 되게 아래에 있더라고요. 팬티 라인보다 더 이쪽에 있는 것 같아, 밑에. 그래서 이게 나중에 털이 자라면은 안 보여요. 완전히 가려져 있어요. 나중에 뭐 비키니를 입든 뭐 그냥 팬티를 입었을 때 아예 안 보여요. 요즘 진짜 밑에다 하는구나 라고 되게 느꼈거든요. 물론 배에 상처가 남긴 했지만 그래도 뭐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저는 후회 없습니다. 아무튼 저처럼 뭔가 분만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